자, LG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포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LG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밀리면서 지금 무려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하락을 단순한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의 기로인지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LG전자 단기 과열 구간이 와서 외국인 이탈이 시작되면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요. 지금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지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상장 이틀째 또 20% 급등, 공모가 대비 40% 이상 폭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2조 5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IPO 조달액만 857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문제는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기관들,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뭔가를 팔아서 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LG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셨습니까?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순매도가 909만 주를 넘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수급 블랙홀이 우리 시장 유동성을 전부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이 미국에서 FOMC가 열립니다. 케빈 허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번째 통화정책 회의인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 FOMC에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금리 동결이니까 나쁘지 않겠지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FOMC 직전 시장은 기대감에 살짝 오릅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직후 기대감은 소멸되면서 되레 급락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더 위험한 건 이번 워시 의장의 발언 방향입니다. 3월만 해도 금리 인상을 점도표에 반영한 연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무려 6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 그 충격은 단순 동결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오늘 일본은행이 금리 결정을 발표합니다. 0.75%에서 1%로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31년 만에 최고금리 수준인데요. 유럽 중앙은행도 이미 2년 9개월 만에 금리를 2.25%로 올렸고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미국 소비자 물가는 4.2%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일제히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긴축 도미노, 유동성 축소, 이 환경에서 성장주, 가전주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 즉 고점에서 일부 혹은 전량 현금화하는 전략을 우선 고려하셔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LG전자 지금 21 이평선이 25만원대입니다. 61선은 17만원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이미 21선 아래로 주가가 무너진 상태에서 장중 변동평이 한 세션 안에 지금 18,000원을 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직장 다니시면서 본업하시면서 이 변동성 장세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타이밍 잡으실 수 있으세요? 오전에 올라갈 때 팔아야 하는데 회의 중이고 전화 받느라 바쁘고 점심 먹고 나왔더니 이미 저가 찍고 반등이 나와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개인 투자자 혼자서 이 시장을 상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수년간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FOMC 결과 발표, 일본 금리 결정, 그리고 LG전자 장중 변동성, 이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과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상단에 번호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현재 LG전자 보유 중이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 분은 LG 매도,
그리고 하락 후 저점 신규 매수기를 보고 계신 분은 LG 매수라고 문자 주시면 포지션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개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차피 LG전자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지 않나요? 그냥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서.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60일 이평선이 17만 3천 원대입니다. 만약 이 조정이 60일선까지 이어진다면 현재가에서 추가로 26% 이상 더 하락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돈은 계좌 안에 묶여가지고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보세요.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팔아왔습니다. 그 물량 누가 받았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계시는 것도 물론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선택이 가장 큰 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도움 드릴 수 있게 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막막함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LG 매도 또는 매수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기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